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PC방. 미국의 코난 오브라이언이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한국의 PC방을 체험하는 콘텐츠를 찍었었는데요. 코난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좋은 나라라며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Told that Koreans spend so much time playing these games that you can order snacks. 코난은 한국의 오징어집, 왕소라 등의 과자들을 맛보며 So basically, you guys take whatever you just find on the beach at Lokai. 라고 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PC방의 세계 최초가 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8년 홍대 상권에서 당시 16비트 PC 2대의 전화선을 연결해 PC 통신을 즐길 수 있는 전자카페가 시초였습니다. PC 통신은 전화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모뎀에서 큰 소리가 나며 접속됩니다. 서태지의 인터넷 전쟁은 도입부의 이 사운드를 샘플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소리 끄는 것을 잊고 밤에 몰래 PC 통신을 하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곤 했죠. 컴퓨터 혹은 하이텔 단말기의 전화선을 모뎀이나 단말기에 연결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각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PC 통신의 기사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신문의 기본적인 형태를 선보였고 온라인 게임, 인터넷 소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PC 통신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1997년에 개봉한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영화인 접속도 이 PC 통신을 통한 로맨스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후 인터넷 카페로 불리던 곳이 1994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BNC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를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카페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터넷 카페가 주요 상권에서 하나 둘씩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모뎀 카페, 네트워크 카페, 사이버 카페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바둑 등 간단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4년 사이에 등장한 이 같은 업종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의 PC방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PC를 이용하기보다는 커피나 음료를 즐기며 사교 공간으로의 활용도가 컸기 때문입니다. 1997년 본격적으로 인터넷 매직 플라자라는 체인 사업이 나오면서 PC가 주가되고 간단한 음료나 컵라면을 제공하는 현재의 PC방과 동일한 형태의 점포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PC방의 용도는 게임보다는 사무 업무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와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라는 게임의 등장과 이듬해인 1999년 애슬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e스포츠 대중화의 서막인 스타리그와 맞물려 PC방은 창업시장을 이끌면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8년과 2000년 사이 스타크래프트의 인기와 함께 전국에서 2만여 개의 PC방이 창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PC 통신 업체들로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의 통신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인터넷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한때 수백만에 이르는 많은 회원을 거느렸으며 다양한 게시판 및 동호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초창기 게임 멀티플레이 역시 PC 통신 게임 동호회를 통해 시작되었고 스타크래프트까지 이어져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1년 개봉한 전지현, 차태현 주연의 영화 엽기적인 그녀는 나우누리에서 쓰여진 소설인데요. 1999년 대학생이던 견우74라는 아이디를 쓴 네티즌이 PC통신 나우누리 유머란에서 연재하여 호평을 받았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두 남녀 대학생의 엽기발랄한 러브 스토리를 그린 영화입니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를 아시나요? 초기형 바이러스이고 플로피 디스켓 등 물리적인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대에는 사라진 바이러스인데요. 천지창조로 유명한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생일인 3월 6일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는데 컴퓨터 부팅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저장 장치를 손상시키는 등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때문에 초창기 전산 시스템을 갖추던 기업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매년 3월 6일쯤에는 언론에서도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를 자주 다루곤 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의 활동일을 하루 앞둔 5일, 국내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일일이 점검하는 등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다.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 발병했다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각 기업에서 갖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백신 디스켓을 집어넣어 예방 조치를 취했고 아직까지 백신 디스켓을 갖고
있지 않은 일부 업체에서는 급히 구하러 다니는 등 한바탕 소동을 치렀다. 백신 디스켓을 끝내 구하지 못한 기업에서는 3월 6일이라는 날짜가 나오지 못하도록 컴퓨터의 날짜판을 조작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게임방과 PC방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컴퓨터의 활용이 적었고 수달자도 많이 없으며 게임 말고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기에 그렇게 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녀노소 이용 경험자가 늘어나자 게임방보다 PC방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PC방에서 짜장면, 치킨 등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심지어 돈가스를 판매하거나 봉지라면을 판매하곤 했었는데요. 2010년대 이후에는 PC방이 음식점화되어 PC카페, PC토랑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보통 PC 첫 화면에 상품 주문하기 버튼이 있어 앉은 자리에서 갖가지의 음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컵라면과 과자, 음료수 외에도 끓인 라면은 기본이고 아메리카노 같은 각종 커피, 핫도그, 만두, 탕수육 같은 식사까지 팔고 있습니다. 핫도그, 햄버거, 치킨, 덮밥 등 패스트푸드점 뺨치는 수준의 음식 또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에 들어선 후에는 지방 소도시에서조차 이러한 종류의 PC방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의 PC방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PC방 관리를 넘어서 간단한 음식 조리까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PC방 요금은 카운터가 아닌 무인 자동 입금기에 선불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ATM기까지 존재하는 PC방도 있습니다. 현대에는 PC방 먹방이 유행하는 등 한국의 PC방은 단순하게 PC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까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C 에브리원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스웨덴, 핀란드 청년들이 한국의 PC방을 체험하고는 놀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PC방의 깨끗한 환경과 좋은 장비들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다 PC방에 코인 노래방이 도입된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카페의 일본식 단어인 넷카페라고 불리는 PC방이 있습니다. 한국의 PC방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모든 점포가 기본적으로 PC용보다는 숙박과 샤워가 가능하고 카레라이스나 라멘, 가라아게 등의 음식을 판매하며 PC방, 만화소설, DVD, 음식점, 칸막이식 숙식이 합쳐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칸막이식으로 개인 공간이 여러 개 있는 형태이고 모두 좌식 의자입니다. 중국은 지역이 넓은 특성상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던 시절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기 이전까지는 가정용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를 원한다면 비싼 요금제를 써야 했기 때문에 PC방에 가야만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PC방의 성능은 엄청 좋지 못하더라도 1시간에 550원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PC방에 하루 종일 자리가 꽉 찬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꽤 좋은 PC방은 전부 소파로 이루어져 있고 접대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식 메뉴가 있는 PC방도 많아졌는데 직접 요리사가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가정용 인터넷 속도가 한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용해질만 해졌고 PC방 수요가 줄었습니다. 최근 VR이 유명해짐에 따라 VR방을 검토하는 PC방도 생기는 추세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미래에는 PC방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